네, 양지열의 콩가루 벌써 27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7주면 7개월이야. 네. 저희가 7주가 아니라 방송 전에 이제 27회를 맞아서 27주면은 도대체 몇 주나 된 거냐? 27주는 27주가 된 거다. 그러면 4주가 한 달이니까 27을 4로 나눠서 한 8? 소미야 7점. 교들송? 예. 대학원 시험 보고 들어간 거 맞아? 아니요. 논문 쓰고 들어간 거 아니야? 돈 내고 들어갔습니다. 아, 돈 내고 들어갔어. 어쨌든 시작 전부터 자꾸 바보 같은 얘기가 오늘 제일 바보같이 하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왜 상큼한데? 일단은 편 들어주시는 거 봐. 지난주 이번 주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어. 지금도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술을 마셨고 이 목소리 나쁘지 않은데요? 시금치 같아. 그런가요? 시금치 같아. 지금 시금치 같고 우리 이렇게 풀샷으로 잡아주면 몸변. 네, 몸변. 아, 그거야? 나무 같지 아까 전에 않아요? 이거 막 이상한 보더니 여기 무슨 크로마키 뭐 네. 저기 하던데 꼴보기 싫다고. 그럼 갑자기 이제 이 옷이 벨벳으로 변해요. 융 이거 봐. 우와, 예. 융이다 융. 오, 야. 쇼미더머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야, 대한뉴스의 특수 효과가 이 정도가 가능하단 야.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네. 재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비싸 보여 갑자기. 와. 이거 지금 빨고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거 그냥 입고 왔더니 저기 PD들이 데려드려야 되냐고. 나는 데려드려야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 계속 추궁했잖아요. 아니, 솔직히 근데 말하고 중요한 게 어디서 주무신 거냐고. 이런 게 요즘 젊은 감성이에요. 예? 좀 모르잖아. 그런 거. 근데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젊어 보인다는 것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젊은 척하다가는 더 취해지는 그런 경계가 딱 있더라고. 진변까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지금? 진변까지는 괜찮아. 나는 안 돼. 진변까지는 괜찮아. 일단 저기 뭐야. 그리고 댓글에 네. 제가 혹시 지지난 댓글 모니터 요원이세요? 중독자야 중독자 진짜. 그거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방송 끝나고 1시간마다 댓글이 42면은 42, 45 진짜로. 최신 순으로 눌러갖고 내 얘기 없나 막. 아무튼 거기 댓글에 제가 저번에 이제 머리 이렇게 미용실 갔다가 되게 덥승기. 이쁘게 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진변은 그지같이 나올 때가 제일 좋은데 왜 머리를 저런 식으로 하냐. 맞아.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그지같이 하고 나왔어요. 약간 그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덥승기, 깐승기. 이 머리를 또 덥승기를 어려 많이 보인다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그래. 덥승이 좋다는데 뭐 어떻게 지금 했어. 우리 PD님도 여성분이시거든요. 덥승기가 좋다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박세로이 그때.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야? 네, 오늘은 무슨 주제 가져오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추위를 이렇게 봤는데 박수홍 씨 얘기할 때 2만 회를 넘었고 아니. 그리고 무슨 스토킹 할 때 싹 사그라들더라고. 너무 재미없었나 봐. 근데 내용 자체는 되게 알차고 필요했는데. 좋았는데 그리고 신혜성 씨 때 또 팍.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으로 연예인 가겠다. 관련된 얘기를 법적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이번에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 한번 하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마약 범죄. 사실 좀 음.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요즘 이제 돈 스파이크 좀 됐지만 네. 돈 스파이크. 그리고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남태현 씨 가수 그분도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남태현 마약했다 막 이렇게 SNS에 올려갖고 SNS에 그렇게 올렸어요. 뭐 남태현 집에 어떤 뭐 서랍을 열면 주사기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여성분까지 검사를 받게 됐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같이 죽자 모드인 거죠. 아니 사실 지난번에 한번 왜 진별한테 주말에 갑자기 뭐 사건을 좀 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연락을 했었을 때 마약건 가지고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사람이 그때 현행범 체포됐구나. 현행범 체포된 지인의 아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주말에 연락을 좀 주고받았는데 되게 내가 약간 당황까지는 아니고 했던 게 마약만 있다고 하니까 진 변호사 그럼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건수가 같이 있으면 구속 사안까지 갈지 몰라도 마약만 나오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요즘에 진짜 마약이 너무 흔해졌구나 라는 게 진변의 태도에서도 느껴졌어. 그럼 마약이랑 뭐가 같이 함께 곁들여져야 아니 그러면 되는 내가 거죠? 무슨 마약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 아니. 사람으로 마약 전문 비춰지는 거 변호사. 아니야? 진변이 마약을 별게 아닌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흔해진 사건이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마약 단속이 됐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막 엄중한 범죄처럼 나서진 않는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 근데 거죠. 마약 사건이 바로 경찰이 아니라 검찰로 간다는 것도 맞아요? 아니 아니요. 경찰에 수사를 하지. 아, 그래요? 기초 수사는 수동 수사는 하지. 일단은 사실은 이제 처벌 수위를 보면 초범인 경우에 뭐 구속을 시킨다거나 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초범인 경우는 그래도 뭐 일단 치료를 뭐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재범, 돈스파이크 같이 여러 차례 이제 마약 전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구속되겠죠. 아, 돈스파이크는 전과가 있어요? 마약 전과? 세 번인가 있었어. 이번 것 전에 3번의 마약 전과가 있었으니까 사실 마약 전과 3범이면 솔직히 거의 이제 그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네, 저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앞으로 남은 삶에 이걸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 제가 예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그 마약 중독자가 그린 만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실 그 만화가 제가 이제 마약 사건도 많이 해보고 또 이제 그 만화를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중독자가 표현한 자신의 인생이 그냥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옥에서 나온 시점부터 그 만화를 그렸는데 이제 마약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뭐 SNS를 뒤져갖고 이제 마약을 바로 사려 달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마약을 사서 혼자 이제 방에서 막 투약을 하고 그게 막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마약 범죄는 사실은 그 마약 범죄 하나로만 끝나는 경우가 잘 없고 뭐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운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약에 취해서 운전해서 뭐 그런 경우,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 뭐 절도행위, 뭐 강도행위 뭐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요. 이제 그 만화에서는 그렇게 약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성의 어떤 성관계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같이 마약을 하고 아무튼 그 동성끼리 그런 성행위를 하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렇게 약에 취해서 막 성행위를 하고 약을 계속 하고 막 이러다가 정신이 딱 들었는데 5일이 지나 있더래요. 5일. 그동안 물도 안 마시고 50시간인가? 아무튼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약에 완전히 취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딱 끝나고 그 파트너는 가고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완전 지옥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그 약에 취해서 그 엄청 그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끝나면 진짜로 엄청난 지옥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스파이크도 얘기했지만 정신적으로 완전 사람이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세계가 사실 현실 세계는 다 뭐 힘든 일도 많고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실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극복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게 되게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약을 하는 순간에 그게 다 없어졌고 그래서 진 변호사가 그때도 이제 방송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지금 한 얘기를 똑같이 한 건데 그 마약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에 취해 있을 때 그 상황이 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현실이 지옥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 우리 같으면 보통 평범한 하루하루 보내는 그렇죠. 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있기 위해서 계속 마약을 투약하고 깨어나면 다시 그렇죠, 깨어나면 다시. 그러니까 그 이제 현실 세계를 적응하지 못하는 거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다가 미국의 그 켄싱턴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를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이렇게 찍은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그거 영상 보여주셨던 그 유튜브에서 장면에서 마약거리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마약거리. 마약거리라고. 그게 뭐냐면 켄싱턴에서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로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경찰도 이제 포기해 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냥 마약 중독자들이 그냥 그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찰도 뭐 체포도 해보고 뭐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학생들이 그냥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옆에서는 마약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 영상을 보시면 진짜 기괴한 게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접어서 서 있는 거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접어갖고 1분도 있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로 몇 시간씩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약에 좀비. 취해. 좀비예요, 좀비. 그냥 좀비 딱 보면 나는 처음에 무슨 좀비 영화인가 그러고 딱 눌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약에 취해서 그런 기괴한 자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는 거꾸로 그 생각 들었다니까. 처음에 좀비 영화 만든 사람들이 이 힌트를 거기서 보고 또 얻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사람이 저렇게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 공개되는 거 보세요. 그걸 보시면 혹시라도 마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자세도 자세지만 막 거기서 막 그냥 그 사람처럼 막 똥오줌 막 흘리고 있고 그래. 맞아. 사람이 인간이 아니야. 근데 왜 마약을 하면 막 이렇게 막 헬쓱해지고 막 뼈밖에 안 남고 그것도 왜냐하면 먹지를 않는데요. 물도 마시지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 밥도 먹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그런 충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저 약간 이건 약간 생뚱맞은 건가? 돈 스파이크는 근데 고기를 많이 먹긴 했죠. 평소에 많이 먹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온 게 이제 마약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약도 지금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약류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신 것처럼 뭐 코카인, 헤로인부터 시작해서 대마초 같은 것도 마약류로 분류를 해놓고 또 LSD 같은 것도 있고 뭐 엑스타시 같이 개발된 마약 합성 마약 종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이 지금 저 겨드성이 궁금해한 것처럼 사람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버텨낼 수 있게끔 인공적으로 특히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들도 있거든. 인간 병기 만드는 그런 건가요? 그런 실험에서 나온 것들도 있는 거야. LS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는 건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안 되는 저도 몇 가지는 알겠어요. 그냥 다 주워 들은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의 환각작용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거기로 빠지는 거죠.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하급 계층들이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뭐 대기업 직원이었던 사람 그리고 되게 상류층이던 사람도 마약에 중독이 돼서 거기 빠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그냥 그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건 어떤 아줌마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뭐 그 이제 약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막 하면서 자기 딸도 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근데 딸과 자기 모두 이 거리를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리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그냥 마약을 공짜로 나눠주기도 한대요. 네. 그리고 막 1,000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뭐 일단은 그 범죄를 더 저지를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아까 진 변호사 얘기했던 것 중에 마약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경제생활도 못하고. 그런데 마약 중독이니까 마약은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범죄로 나가는 거죠. 뭐 일단은 뭐 그런 차원에서 공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급책들이 뭐 마약을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되고 거기 보면 이제 범죄들이 나오는데 그냥 뭐 약에 취한 사람이 와갖고 막 그냥 총쏴 죽이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제가 이제 주변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정말 발을 들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마약 그리고 두 번째가 도박. 왜냐하면 도박도 한번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도박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돈을 딸 수가 없어요. 도박은 일단 돈을 딸 수가 없어요. 구조상 내가 우연히 뭘 했는데 한 100만 원을 땄어요. 그럼 그거 갖고 가서 뭐 소고기 사 먹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해요. 당연히 그렇지.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이게 이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잃은 돈을 계속 생각하고 그 돈을 다시 찾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자기 돈만 쓰고 끝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이혼 사건 이런 거 상담할 때 보면 아파트가 뭐 15억인데
10억짜리 근저당을 뭐 어디다가 이제 그 이금융권 이런 데다가 받아다가 그 도박 다 탕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런 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그 전문 사기 도박단과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하우스 같은 데 가면 타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잃어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조금 따고 갈 사람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우스에 올 정도면 뭐 내가 100만 원을 땄다고 땄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몇 날 며칠 짜장면 시켜 먹고 뭐 밥 먹고 뭐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람한테 이제 처음부터 계속 잃게 하면 안 하니까 계속 조금씩 잃어주다가 이제 큰 판 이 사람한테 이제 뭐 포카드를 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스티플이야. 뭔지 알아? 스트레이트컷이라고. 예. 그냥 끝발이 더 높다고 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이제- 둘 다 굉장히 손에 잡기 어렵지만 스티플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이게 돼. 뭐냐면 그 사기 도박을 당하는 사람이 확신이 드는 패를 주는 거야. 이걸로는 내가 절대 질 수 없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질 수 없는 패가 주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부셔버리는 다른 패를 이제 더 좋은 패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보통 근데 나도 이제 그 도박판 때문에 그 협박으로 이제 고소를 했던 적이 있거든. 근데 뭐냐면 이게 무서운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좋아 중독됐어 했어. 그 내 재산에 한계가 있고 그렇죠. 내 재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도 있고 나는 그 돈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 돈 다 털리고 나오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사기 도박단에 연계돼 있는 애들은 꼭 흔히 말하는 최소한 건달 내지는 조폭들도 끼고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 같은 경우가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고 돈을 잃다가 그야말로 몇 억을 나 여기서 갚겠다라고 채무 보증을 서명을 하고 나온 거야. 근데 우리 법률적으로는 도박 채무는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제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거든. 그냥 불법적인 해니까. 근데 문제는 조직폭력배들한테 차용증을 써준 거야. 그래서 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회사로. 어떡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갚고 마지못해 남은 돈도 꽤 1억 가까이가 있어서 도저히 이제 없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던 건데 그나마도 이 사람은 그거 정신 차리고 용기 내서 고소할 상황이라 됐지 안 그런 사람들은 다 뺏겨 그냥. 다 뭐냐면 이제 거기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잃잖아요. 그러면 고리로 돈을 빌려줘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 돈을 또 빌리는 거야. 자기가 잃은 돈을. 그러니까 이제 타짜를 보면 이 어떤 대학 교수가 이제 자기 뭐 아들 뭐 수술비인가 뭐 그걸 갖고 와서 불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돈 다 잃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니가 이렇게 이제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돈다발 이렇게 탁 주거든요. 또 이 사람 들어가죠. 이걸 받고 뒤돌아서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 도박 사실 마약 이거는 사실 그냥 시작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사실 뭐 당연히 진짜 뭔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삶이 그냥 끝나는 거야.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든 사람의 삶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절대 시작하면 안 되고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저번에 이제 뭐 뉴스에 나왔던 내가 전혀 뭐 알지 못했는데 남이 술잔에 타서 그렇게 해서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 변호사 그 얘기 내가 오늘 이제 진 변호사 마약 하자 그랬을 때 나도 동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 예전에는 하자고요? 아니 마약을 다루자고. 진 마약 변호사가 하자니 나한테 미친 거 마약 아니야?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왜 저래 진짜. 마약을 마약에 콩가루에서- 대해서 잘한다고 좀 이상하다 싶긴 콩가루- 했어. 콩가루에서 다루자고 했대. 내가 찬성한 이유가 진짜 해가 다르게 처음에도 아까 진 변호사한테 별거 아닌 것처럼 진 그쵸, 변호사가 네. 받아들여서 내가 좀 놀랬다라는 것도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그리고 너무 흔해졌어요. 너무 흔해져서 근데 지금 좀 진 변호사 그래도 뉴스에 나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그 프로골프 선수인데 아는 사람이 술자리 뒷자리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좀 술을 마셨는데 이상해서 경찰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마약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전에 몇 달 전에는 강남의 유흥주점 같은 데서 여성 종업원들이 마약 그래요. 먹고 죽은 적도 죽었어요. 있었어. 과다 복용으로 네. 집에 가다가 본인도 죽었어.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구하긴 했는데 이제 잘 모르고 너무 많은 양을 복용을 한 거죠. 술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까지 마약이 지금 흔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식약처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진행한 2차 하수 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그러니까 하수에서 마약류를 찾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했는데 전국 대규모 하수 처리장 27곳에서 모두 검출됐대요. 마약류가 27곳에서 하수를 분석을 했는데 27곳 모두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저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버리는 거죠. 쓰레기통 같은 쓰레기통에 거. 버리기도 하고 변기 뭐 화장실에서 그렇죠. 예. 소변을 보면 섞여 나가잖아.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그게 검출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전국에 다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마약 27 범들이? 다 자 보면 나왔던 필로폰은 모든 처리장에서 검출됐고 엑스터시는 21곳, 27곳 중에 21곳, 그리고 메스암페타민은 17곳, 코카인 4곳. 그러니까 뭐 거의 필로폰 같은 경우는 필로폰이 그냥 제일 낮은 등급의 마약이. 아니 뭐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메스가 좀더 낮아. 성분이 다 다른 마약들인데 아니 가격대가 달라. 아 막 수리남 보면 필 가격까지 알고 저 뭐지? 저기요. 나 사회부 저기요. 기자 했잖아. 아, 근데 무슨 소리야? 영화 저걸로 보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필로폰이 제일 뭐 수리남의 마약이다. 수리남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코카인이 메스. 제일 고급 마약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카인은 천연 성분이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세계적으로 마약류가 늘어나게 된 데는 원래는 남미 쪽하고 동남아 쪽이 마약의 주요 산지였어. 근데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 같은 데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한때는 남미 마약왕이 포브스에 올라가기도 했었어. 맞아요. 예. 재산율 세계 1위 부자로. 와. 그 사람은 마약 그 돈다발 위해서 죽었어. 돈으로 불태워서 난방으로 쫓겨다니다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80년대 미국이 완전히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문제가 마약 중독이 아까 말했듯이 비싸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도 마약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로 캐나다하고 영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 마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합성 마약. 합성 마약. 그러니까 대표적인 엑스터시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독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되게 싸고 단속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산지를 막아버리면 되지만 얘는 산지가 없잖아. 합성 마약이니까. 방법만 알면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물론 방법이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또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건데 나도 지금 저걸 듣고 놀란 게 예전에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필로폰 그냥 영화 보면 다 하얀 가루 있잖아. 그것만 있었는데 메스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같은 것도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코카인은 이제 4곳에 불과하긴 했는데 코카인 제일 비싸. 네, 코카인도 이제 이미 퍼져 있다는 거고. 그럼 이게 막 왜 영화에서 보면 가루 같은 거 이렇게 축축 깔아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코카인이에요? 주로 코카인. 아, 헤로인. 헤로인. 종류가 엄청 다양하네요. 이게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드가 있는데 네. 브레이킹 배드라고. 그 미드가 뭐냐면 화학 선생님이에요. 그 주인공이 화학 선생님인데 이제 폐암인가 뭐 그걸로 시한부 선고를 딱 받거든요. 근데 시한부 선고를 딱 받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애들도 되게 어리고 첫째는 또 좀 장애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갖고 화학 선생님이잖아요. 갑자기 마약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그 미드 되게 유명한 미드야. 이거는 되게 많이 어느 봤어. 정도 유명한 미드냐면 매해 그게 그냥 다 휩쓸었어요 상을. 자, 뭐 주연상, 작품상 이런 거. 브레이킹 배드.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그 합성 마약은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이렇게 팔리던 게 뭐 한 80%의 순도라면 이 사람은 99.999% 순도의 완전 최고의 마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만든 마약을 이제 유통하고 뭐 이렇게 뭐 저쪽 뭐 멕시코 이쪽에다 막 팔고 그러면서 이제 겪게 되는 뭐 되게 재밌는 미드긴 한데 사실은 그냥 드라마로서 보기는 뭐 좋지만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무섭고 위험한 행위죠.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시면 안 되는 그렇죠. 행동이죠. 근데 이제 참 웃긴 게 그 드라마를 보면 어쨌든 주인공이고 그 사람을 되게 응원하게 돼요.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드라마들이 뭐 위즈 맞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마초를 이제 여기는 이제 여성이 이혼하고 나서
갱세 자립을 위해서 대마초를 키우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한동안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대마초가 더 문제였거든. 네. 맞아요. 대마초가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고, 특히 대마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불법이 아니었어. 아 그래요? 대마를 불법으로 만든 건 박정희가 대마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그건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는데, 대마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합법이란 건 아니지만, 글자가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세운상가 같은 데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야. 근데 박정희가 집권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것도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구실이 없는데 보니까 통기타 가수 이런 애들이 다 막 미군 부대 이런 데서 나온 대마초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때는 히피 문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저것들 다 잡아넣어라. 대마 단속법을 만들어서 갑자기 처벌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대마법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 이제 마약류 단속에 관련 법률로 통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대마가 먼저였는데 요즘엔 대마보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헤로인, 필로폰, 코카인 이런 것들이 더 판수식거지. 왜 차이가 있냐면 대마는 중독성이 없어. 맞아요. 아 중독성이 없어요? 대마는 물리적인 중독성이 담배보다도 떨어진 게 공인된 사실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마약들은 우연히 한번 접하게 된 사람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끊을 수 없는. 사실 대마초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인가? 합법인 나라가 있죠. 뭐 사실 대마초는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대마초는 세계적으로 따지면 합법인 곳이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주의사항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 끝나고 나서 많이들 해외여행들 시작했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풀린 대마가 합법화된 데가 태국이에요. 어쩜 저렇게 잘 알고 있지? 지금은 기자도 아닌데. 저 어디 최근에 가장 이슈까지.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이 어딘데요? 난 2000 코로나 전이야. 한참 전이야. 코카인 이러는 줄 알았네. 혹시 태국은 마지막으로 언제 다녀오셨어요? 태국은 2016년인가 그래. 근데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태국이 이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난 게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처음 미국에서는 합법화가 됐어요. 그걸 또 변호사가 만들었다. 걔는 정말 떼돈을 벌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 세계도 가뜩이나 합법화 됐었는데 거기서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대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담배처럼 피우는 거 하잖아. 그게 뭐 초콜릿, 쿠키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태국은 초콜릿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생수조차도 이 대마 생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그 병에 다 비슷한데 대마를 상징하는 잎사귀 하나 붙어 있는 거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갔다가 자칫해서 실수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혹시 태국 여행 갈 계획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로 출국하는데 그 검사 시간이 예전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대. 일일이 한 사람씩 검사 확인을 해야 되니까 대마. 삼다수를 가져가야겠네. 삼다수를 어떻게 가져가? 근데 가서 조심하시라고. 삼다수 광고 안 들어나?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이 연관된 건데 우리가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것도 해외나 태국 같은 데 가서 접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잖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걸 접하기 위해서 태국은 예전에는 안 됐었고 먼저 개방됐던 데가 사실 베트남 쪽이었거든. 베트남 쪽에 일부러 그거 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랬거든. 베트남 여행도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니까 그 속에 관광객들하고 섞여서 하게 되면 뭐 모르니까 잘 웬만하면 모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국제 간의 경계가 옅어지다 보니까 이 경각심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가져오고 들어오게 것도 아무리 뭐 마약 탐지견을 놓고 한다 그래도 그거를 찾는 거는 대부분은 우리 대표적으로 국정원 같은 데서 국제적으로 큰 조직과 연결이 돼 있어서 해외에서 많은 양을 밀수입하거나 할 때는 여기서부터 정보를 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막 조그만하게 나눠서 들어온 것까지 다 막지는 못하는 거야. 못하죠. 근데 그게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막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 그래서 그거 때문에도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그럼 만약에 외국에 갔다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모르고 가져올 수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걸렸어. 뭐 어떻게 돼요?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일단은
이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속지주의는 속 아니 가만 있어줘. 내가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얘기 까먹잖아. 속지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는 그 범죄를 범한 사람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거고요. 속인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범하면 외국에서 범하더라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갔는데 태국은 뭐 대마초가 합법이야. 그러면 거기서 대마초를 했다? 그래도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태국에 가서 뭔지 모르고 먹었다. 그래서 대마 반응이 나왔다.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대마를 하려는 어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들어와서 대마 반응이 났어. 오? 저는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초콜릿을 먹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다 너처럼 얘기해. 이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냥 억울해. 처벌 받는 거예요. 진짜로 몰랐다는 걸 본인이 되게 거기 뭐 CCTV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정말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왜냐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몰랐는데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지. 네. 왜냐면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아? 대마 무슨 맛인지. 그게 뭐 아무튼 무슨 맛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냥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넘어갈 뻔했다. 무슨 맛이에요? 그러는데 무슨 맛이었더라?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몸에 이상을 느껴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영사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잘못 먹은 것 같다. 자백을 이게 문제가 해라.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고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그렇죠. 그러고 들어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거기서 막 하루 종일 잘못 먹었나 봐 기분 좋네 이러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차면 야 이거 메소드인데. 이거 차면 그냥 할 말 없는 거야. 그럼 뭔가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영사관에 가서 말을 해라. 그게 사실은 현명한 행동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모든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대말 성분이 나왔어. 예? 시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맞아, 다 실수라고 하겠지. 뭐 했는데 저 진짜 몰랐다고 다 이렇게 근데 얘기하죠. 그때 왜 유명 연예인 하나도 그 외국에서 소문 나왔을 때 외국의 클럽에서 무슨 팬이 준 음료수를 마셨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빠져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아, 아니 그래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지. 진짜일 수도 근데 있는데 그 친구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는 음.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궁금한 게 그렇게 실수를 한 번 한 사람이랑 그 주기적으로 한 사람이랑 뭐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검사 수치가 다르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수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이제 경찰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한 번 하더라도 이 모발에 남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돈 스파이크는 밀고 다 밀고 다녔던 거예요. 아니 막 염색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탈색, 응. 예, 거기에 남아 있는 뭐 그게 이렇게 뭐 없어진다더라.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전신에 털을 뭐 왁싱하면은 된다더라. 맞아요. 별 얘기가 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 실제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얘기해요 그냥.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아니 이걸 또 악용하실까봐 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이거 들은 얘기 경찰 하신 분들 들은 얘기인데 왁싱을 다 해서 채취할 데가 없어서 항문털에서 잡은 경우도 있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든 찾아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찾아냈대. 아니 예전에 이제 뭐 막 아이돌들이 뭐 마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돌고 그래서 무슨 외국에 나가갖고 피를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뭐 이런 소문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피에서 검출이 되니까 이렇게 뭐 피를 어떻게 보면 이제 투석 같은 거죠. 이렇게 피를 너무 다시 심하다, 이렇게 근데. 뭐 그런 얘기 그냥 소문이었는데. 근데 그런 소문이 얘기도 돌 만큼 있었어요. 우리도 흔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아직 이제 그런 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뭐 클럽에서 그렇게 술을 그렇게 권해주는 술을 어떻게 할 거냐. 안 먹는 게 상책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게 예전에 그 어디였죠? 어디 그 뭐냐 나이트클럽에 강남에 누구냐 저 갑자기 뭐 이름 알면서 자꾸 모르는 척해요. 뭔데? 그냥 얘기해요. 뭔데? 아니야 그 웨이트 버닝썬? 버닝썬 맞아 버닝썬. 버닝썬. 버닝썬 같은 경우도
웨이터들이 가담해서 이렇게 마약류들을 특히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최음제 이런 것들을 네. 타서 먹였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누가 사주는 술이 아니라 자기가 돈 주고 산 술에도 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경찰청에서 시판을 시작한 게 마약류 검출 간이 키트. 그러니까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네. 술에 이렇게 담가 보면 마약류 검출할 수 있는 그거를 판매를 시판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만큼이나 그런 술자리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 꼰대가 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불안하신 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시판을 시작했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약간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술자리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누가 뭐야 술을 먹는데 갑자기 잠시만 키트를 꺼내서 괜찮아 먹어도 돼. 약간 이렇게 하면 그쵸. 좀 이거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마약 중독되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건 그렇지. 그 몰래 해야지. 자, 내 잠만 쓱 해서 아니 밑에서 확인해 보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술 따서 따라 먹으면 돼요. 네. 네. 자기가 술 따서 따라서 마시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마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죠. 했다는 얘기를 뭐 영화나 이런데 뭐 찌라시 이런 걸로 듣게 되다 보면 외국에 마약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좀 약간 하층민이라고 하나? 힘들게 사는 부류 분들이 많이들 마약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대부분 뭐 재벌이라던가 연예인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층민들이 드러나 있을 뿐이지 미국에서는 상류층들도 마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제 이제 증권가 거기서 이제 뭐 딜러들 이런 사람들이 딜러가 아니지 아무튼 그 증권맨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 돈 엄청 벌어요. 그 사람들 막 몇백만 달러씩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인데 마약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드러나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돼서 그게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상류층 그리고 뭐 재벌 뭐 이런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돈도 많고 재밌는 걸 다 해본 거야. 진짜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삶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딱 하면 오 이런 재밌는 게 있어, 이런 맛있는 게 있어, 이런 좋은 곳이 있어 이런 걸 다 겪고 그런 게 우리가 한번 가면 막 너무 좋아할 것들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삶에 자극이 없구나. 그렇죠. 더 큰 자극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성행위 여기가 이제 최고 자극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걸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약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그럴 듯한 게 그럴 수 있는 게 저도 비슷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고 좀 어긋난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게 봐도 얼마 전에 이런 어떤 요즘에 이제 파이어족 인기고 그렇잖아요. 그와 관련된 강의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월 수입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는 그 정도 돈을 못 버니까 막 돈이 더 많으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것 같지만 그만큼이 넘어서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2년 오늘에 그 정도 넘어서면 어차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좋아해도 하루 3끼 뭐 4끼 5끼 못 먹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소고기도 무슨 뭐 등심이고 안심이고를 떠나서 하루 이틀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다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찾게 되는 게 결국에는 마약을 찾게 된다는 거.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렇지. 어떤 그런 큰 자극을 원하는 이제 부유한 사람 중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돈 스파이크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보다도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잠깐. 근데 우리가 돈 스파이크 사건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래. 이제 돈 스파이크가 이제 9회에 걸쳐서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총 14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14회가 훨씬 더 될 거예요. 근데 몇 회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CCTV 같은 건가?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주사 자국이라든지. 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얘기하는 몇 번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특정을 해야 돼요. 범죄 행위를 몇 회나 했는지.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되겠죠. 얼마를 매수한 어떤 기록이 있는데 투약 어떤 횟수만큼 줄어들어야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이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돈 스파이크가 뭐 자기는 뭐 등치가 커갖고 뭐 사람에 따라서 투약 양이 다르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경찰에서는 이제 줄어든 양을 따져봤을 때는 한 50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궁을 했는데 얘가 자꾸 이제 14회라고 하니까 나는 한 번에 많이 투약했다 이런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갖고 이제 어찌 됐든 마약도 이 범죄를 처벌받는 이 사람 지금 전과 3범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번을 한 것과 14번을 한 것과 50번을 한 건 완전 다르거든요.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추론해 보기로는 실제로 산 양이 이만큼인데 남은 이제 압수된 양이 요만큼이고 요 사용한 양을 이렇게 뭐 그냥 돌려봤을 때 한 몇 번 정도인데 한 50번 정도인데 추궁을 했는데 나는 등치가 커서 한 번에 뭐 많은 약을 투약한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그 이제 특정되지 않은 어떤 범죄 사실을 경찰이 막 이렇게 뭐 자백해 막 이렇게 요즘에는 막 뭐 못하지. 구타 이런 거 뭐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14회로 그냥 특정을 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돈 스파이크가 이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고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20g. 이게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이거든요. 그러니까 667회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범죄는 이게 뭐냐면 투약 단순 투약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소지가 투약보다 더 높은 그래요? 처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매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고 판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약 수사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 검찰 15 때 사법연수원 때 검찰 15를 마조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마약 조직범죄 부의 부는 뭐냐고 그래갖고 내가 정확하다. 아무튼 거기에 있었는데 이 그 마약 수사를 할 때 일단은 되게 좀 특이했던 게 이 사람들 잡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된대요. 마약 투약자들은 뼈가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해진 상태인가? 금방 잘못하면 뼈가 잘 부러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잡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뭐 공권력 뭐 남용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다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조심조심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단순 투약자가 와요. 그럼 이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너를 그렇게 심하게 처벌할 마음은 없어. 내가 하려는 얘기가 요 얘기였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제 수사의 방향이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공급책. 처벌하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부는 거야. 너 누구랑 했어? 누구.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누구한테 샀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망타진을 하려고 수사 단계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되게 좋은 거죠. 그렇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약은 그렇게 수사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맞아요. 방법이 허용이 되고 돈 스파이크가 잡혔을 때 그래서 이거 혹시 연예인 어떤 사건으로 비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해가 안 갔다는 게 그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스파이크처럼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 좀 보도방 운영하는 30대 남성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가지고 유흥업소 여직원들하고 같이 투약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얼굴 다 팔고 다 알고 누가 봐도 나 그런 거야. 네가 잡힌 거야. 그러면 야 좀 경찰 입장에서는 좀 큰 어떤 걸 좀 불면 조금이라도 그렇지.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면 돈 스파이크요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바로 같이 했어요. 이렇게. 알죠 그 사람. 그 사람 머리 빡빡. 고기. 그럼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웃긴다 근데. 돈 스파이크요. 아니 미안한데 돈 스파이크 씨한테 미안한데 제일 얘기하기 쉽잖아 사실. 사실은 연예인들은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같이 투약을 하더라도 익명성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예인들끼리 하든지 뭔가 서로 약점이 그렇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혼자 연예인이었다는 말이죠. 아니 요즘에 이제
그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사고 팔 때도 파는 놈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던지기 수법이라고 맞아 해서 맞아. 예. 이거 뭐 전 지하철역 화단에 던지고 가기. 화단에 가고 그러면 네. 그 화단 몇 번째에서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그렇게 얼굴 팔린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의아하긴 하다. 그럼 돈 스파이크는 지금까지 같이 마약을 한 연예인은 없는 걸로 나와 있죠. 지금까지는 나온 건 말은 근데 없지. 뭐 사실 뭐 안 분 거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자신의 처벌 수위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딱 걸렸는데 초범이고 뭐 많이 불면 봐줄 수 좀 있다. 봐줄 수도 있는데 돈 스파이크 이미 전과 3범이고 내가 누구를 불어봤자 그런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만약에 돈 스파이크처럼 이번에 이렇게 걸렸다. 필로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투약도 14회, 전과 3범. 이러면 형량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글쎄요. 뭐 3범이니까 제 생각엔 그래도 못해도 한 2,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2, 3년밖에 안 나와요? 그 사실 글쎄요. 저는 이게- 판사가 아니라서 왜냐면 막 10년 이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 마약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약을 왜 처벌할까요? 음, 마약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 본인이 아. 망가지는 어. 범죄지. 어. 그럼 본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처벌을 하는 그게-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는 그 사회의 공공성 미풍양속이라는 걸 지키기 위한 거지. 마약도 그렇고 아까 진 변호사 잠깐 그런 도박 같은 경우에도 도박 지돈 지가 잃는 거잖아요. 그래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일이 있으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큰 마이너스를 끼치기 때문에 처벌하는 건 맞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는 아닌 거죠. 대신에 그걸 그래서 아까 진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팔았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더 처벌이 올라가는 거죠. 아 이해가 좀 되네. 좀. 돈 스파이크 씨의 변호인이 참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667회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뭐 너 유통체가 아니야? 거의 뭐 이제 너무 많이 가지고 수계급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한 얘기가 마약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희석 투약하는 게 서툴러서 손실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약을 여유 있게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대요. 이게 말이야 누구야 진짜. 그러면 돈 스파이크 지금 전과 3범에 14회 투약했는데 베테랑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촥 하면은 샥 이렇게 될 정도의 어떤 스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변명은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이런 변명하면 이러지 않는다고. 이 새끼가 그러네 덩치가 크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변명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 뉴스에 가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는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쫓기다 보니까 가끔 저렇게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있긴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사건 뭐 이혼 사건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막 넣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넣으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걸 꼭 넣어달라는 분이 계시면 넣어요. 근데 사실 넣으면서도 이건 진짜 안 넣고 싶다. 근데 이제 의뢰인분이 해달라면 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얼핏 얘기한 것처럼 숙박업소에서 둘이 잡혔는데 꼭 거기서 서류 검토를 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안 하는 게 좋죠. 안 한 게 왜냐하면 나은데 의뢰인이 넣어달라면 어쩔 수 없어. 원하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변명 이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더 인상만 안 좋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의뢰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커트를 하고 야 이건 아니야. 조언을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또 이제 뭐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돈 스파이크가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나름대로 머리를 짜낸 걸 수도 있죠.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떠오른 게 예전에 제가 90년대 중반에 미국 연수를 1년을 가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생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집에. 근데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캠페인으로 가지고 온 팜플렛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떠오르니까 갑자기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DARE 데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
남용을 방지하자는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음. 요즘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 청소년들 담배 안 피게 한다고 노담 캠페인 이런 거 네, 있죠. 맞아요. 많이 나와. 그런 정도의 캠페인을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다. 진짜. 80년대 미국이 정말 마약 때문에 남서해안이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까지 음. 마약이 심각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도 노담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마약 교육도 이제 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노약. 지금 정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고3 학생이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거봐. 고3 학생이 마약 총책. 거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고 SNS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가 너무, 학생들 스트레스가 심한 나라잖아. 네. 저는 이거 담배 금연 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마약 위험성 교육 시킬 때가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기분 좋아지는 약, 스트레스 풀리는 약. 어. 이거 그래서 먹어봤어? 그 펜타닐 같은 거 애들이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막 공부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고2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 되게 시간은 없고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시험인데 밤을 새야겠는데 제가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이었는데 그 당시는 뭐 각성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각성제를 딱 먹으면 이제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각성제를 딱 먹고 바로 잤어요.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잠이- 에피소드죠? 잠이 너무 많아서 나는 각성제를 먹었는데 바로 잠들었어요. 한 새벽 혹시 수면제를 준 거 아니야? 몰라. 그러니까 약사가 아유 우리 학생 공부 푹 열심히 했는데 쉬어라. 푹 쉬어라. 아니, 아니 수면제를 준것 각성제를 같은데요? 먹고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막 창문을 열어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너무 졸려갖고 딱 자고 이제 야. 새벽 대박이다. 4시쯤에 하고 일어나고 진짜 큰일 났다. 친구가 뭔지 어떻게 하지 마. 큰일 났다. 이번 주는 여기서 끝내야겠다. 시간이 아니. 벌써.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마조부에서 검찰 시부할 때 거기를 보면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자수 기간을 둡니다. 자진해서 이제 자수 기간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사실 좀 검찰 입장에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좀 싫을 수도 있는데 계장님 그러면 자수 기간에 자수하면 뭐 구속영장을 안 친다든지 뭐 좀 가볍게 처벌수위가 해준다든지.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실적 쌓는 거더라고. 그냥 자수 기간.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자수를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그런데 법원 단계에서는 자수라는 건 뭐냐면요. 필요적 감경 사유예요. 네,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솔직히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어떤 첩보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강력 범죄는 막 길거리에서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마약 범죄는 진짜 그냥 그 하는 사람들끼리 방에서 아니면은 자기 혼자 집에서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수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범죄예요.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도박, 예, 그리고 마약.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사건으로 많이 접해 보니까 특히 이제 도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알던 친구인데 도박에 완전 빠져갖고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막 들어온 어디 다른 곳에 써야 할 이런 큰 돈 있잖아요. 이런 걸 잠깐만 써야지 하고 써버립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가 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던 친구는 그래서 원래는 도박을 하다가 뭐 진짜 뭐 다 날렸어요. 집도 날리고 완전. 근데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걔를 좀 이렇게 도와줬지. 갱생을 시키려고 어디 회사에도 넣어주고 막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하다가 돈이 다시 모이니까 다시 도박에 손을 댄 거야. 근데 이제 도박에 손을 댔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될 만 몇백만 원의 돈을 도박에 써버린 거야. 근데 사실 그 돈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한테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도박에 그랬던 애고 이번에 또 이제 다시 중독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번개탄 펴놓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 저랑 친했던 친구는 아닌데 도박에 빠지면 진짜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네. 또 더 다른 심하고 더 마약인 심했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네. 저도 술을 좀 이제 피해야겠죠. 적당해야죠. 네. 혹시 오늘도 준비된 그림이 있나요? 네. 그림도 있어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진별한테 알았더니 또 혼날까봐. 기대가 네. 되는데 오늘 뭐 마약 그림이라니. 마약 그림은 없죠. 생각해 보면 마약이 20세기 넘어서 우리 사회에 저 여자분 마약 많이 한 것 같은데 표정이. 마약 난 저 그림은- 남자분 마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그림의 제목은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뭘 마셔요? 압생트를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압생트는 뭐예요?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지 이제 아, 압생트를 그림이나 예술이나 당신들이 이제 예술 영화 예술 작품 이런 데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걸 여기서 증명이 된 건데 압생트가 19세기에 유럽과 미국 쪽까지 휩쓸었던 술 이름입니다. 초록 잠깐만 여기 압생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얘들도 다 미술이나 예술에 네. 무관심한 거지. 아 지금 저 뒤에 계신 PD님이 손을 드는 척하면서 머리를 만졌어요. 이제 센스 있네. 고흐의 술로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리 프랑스 술이라고 술? 술 이름이야. 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래는 원래는 저게 무슨 뭐 약간 우리로 치면 사이비 의사 비슷한 사람이 이게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시험을 시작을 했는데 한때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술 원료, 포도 이런 것들이 좀 귀해지고 비싸지면서 그쵸. 저게 재료가 싸면서 굉장히 빠르게 서민들 사이에 퍼져나왔고 소주구나, 소주. 우리로 치면 근데 초록빛을 띠고 있어요. 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초록 요정이라고도 불렸는데 한때 한때 쑥주. 또 문제가 저게 약간 사람에게 광기나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라고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고흐가 저걸 마시고 귀를 잘랐다는 얘기도 돌 만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특히 이제 이게 또 프랑스가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받아들여지면서 도시에서 빈민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걸로 인한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있지만 저 술이 뭐 진짜 광기를 불러온다는 오해도 있고 그래서 1900년대 초기에 1910년 무렵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100년 동안 아예 판매 금지가 됐던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이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지금 있어요? 지금은 이제 팔아요. 응? 압생트라고 해서.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 술이 그런 작용을 가져오지 않지만 그런 중독성과 환각이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더하기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술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네요. 압생트 악마의 술. 그래서 지금 저거를 사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술 별 그거 문제 없는 술이야. 69도라는데요? 40도부터 80도까지 있어. 80도요? 희석해서 먹는 거 먹는 방법도 좀 특이해. 이름마다 써 있네요. 어떻게 먹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게 뭐 체코식이 있고 프랑스식이 있는데 각설탕 위에 놓고 끓여서 이렇게 물을 먹는다고 하거든. 물하고 희석해서. 근데 저 에드가트가에 보면 이제 그럴 때 그만큼 피폐해졌던. 그러니까 네가 처음 봤었을 때도 알코올 중독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렇게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을 그린 그림이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이런 그림도 있네요. 이거는 초록 이 요정을 만난 거지. 압생트를 요정으로 표현한 그림이야. 그래서 오늘 진변이 마침 초록 색깔 옷도 입고 어머 왔고. 압생트네. 압생트 1도. 압생트에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집에 나는 한 병 있어. 진짜요? 진짜요? 드셔보셨어요? 아직 안 몇 먹고 도짜리? 있는데 집에 있는 건 98도짜리. 그거 먹는 순간 그냥 먹으면 그냥 식도가 죽지.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그럼 죽지. 어떻게 먹어야 안 죽어요? 희석을 한다니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만큼 한 사회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사회를 중독시키는 물질들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본 너무 그림입니다. 신기하다. 이게 얼마나 세냐면 압생트 전용 잔이 있는데 스푼을 위에다 이렇게 깔고 희석을 하는 다른 용기가 있네요. 압생트 디스펜서.
무시무시하다. 이거 되게 유명한. 아니 오늘 마약 이야기보다 압생트가 굉장히 압권이네요. 네. 짜증나 진짜.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나불댔는데 5분 압생트 해갖고 지금 인간 압승했네 압생트. 압승했어 압생트로. 심지어 인간 압생트예요 오늘. 야, 철옹교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얘기들 되게 많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그래요? 네. 압생트남. 압생트 진짜. 나도 네. 뭐 좀 찾아와야겠다 이제. 네, 많이 찾아왔어요. 진 변호사 오늘 마약 뉴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오늘 저희 양절의 콩가루 27하는 마약 이야기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를 다뤄볼까요? 다음 왜 이제 주에 콩지열이 안 까르라고 안 해요? 아 요즘에요? 네. 그럼 약간 진중해졌어요. 이제 2만 명이 바라보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버야? 유튜브. 다음 주에 주는 최근에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낮아지는 뭐 촉법소년. 이제,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촉법소년 뭐 범죄소년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소년 심판 맞습니다. 네, 그거랑 엮어갖고 아. 대물 시네마인 척도 하고 이거 욕심낸다. 콩가루인 척도 하고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연예인에 대한 얘기도 아. 하고 그럼 3만이 나오기를 내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만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거 알죠? 진짜? 첫 회 아, 때 그랬나? 사람들이 기대감에 야 이거 뭐야? 뭐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고? 근데 내가 나와갖고 안녕하십니까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진짜 후루룩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진짜. 아니요.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첫 회 만약에 지금처럼 약간 좀 재밌게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네. 근데 지금 그때 도망간 2만 명이 아직도 아니에요. 갈 곳을 잃고 우리 지금 방황하고 있어. 지금.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주에는 콩물 시네마로 만나보겠습니다. 뭐였죠? 소년 심판 보시고요. 소년 심판. 다음 주에 중요한 건,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